안녕하세요. 음, 네, 성공이라는 주제는 어, 뭐 서점에 가서 책을 보거나 혹은 뭐 여기 유튜브에서 강의를 찾거나 뭐 강의를 오프라인 상에서 강의를 듣거나 상당히 보편화된 주제입니다. 근데 저도 한번 성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사실 저는 성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성공을 갈망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이 동영상을 찍게 된 것은 제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찍은 것이 아니라 그 만에 하나 만약 제가 나중에 성공을 했을 경우에 그때 어떤 영상을 남기는 것보단 제가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때가 지금인 것 같아요. 어떤 이런 비즈니스 세계에서요. 성공을 설령 못할지라도 이런 달리는 와중에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와중에 영상을 남겨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생각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만일 나중에 제가 성공을 한다면 이 영상이 더 큰 의미가 있겠죠. 뭐 성공을 하지 못한다면 물론 이 영상의 의미가 좀 작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 어떤 나중에 모든 일이 다 끝난 상태에서 영상을 남기기보다는 지금 한창 달리고 있는 와중에 영상을 찍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에 좀 영상을 좀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업은 소프트웨어 계열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상당히 일반적인 그 사람이죠. 음, 그 이 직업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부단히 노력을 한 지가 벌써 한 15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입사한 지 한 15년, 사실 한 16년 됐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뭐 남들이 바라보기에는 그렇게 좋은 어떤 그 결과를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아직까지는요. 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모든 사람이 출발을 할 때 그 출발선이 같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출발한 선에서 그런 선에서 바라봤을 때는 제 나름대로는 저에게 꽤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상당히 후발주자였어요. 네. 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상당히 후발주자인데, 그래도 뭐 지금 뭐 결코 어떻게 안주할 수 없는 뭐 그렇게 남들이 보기에 그렇게 과시할 수 없는 자랑할 수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아직까지는 이렇게 버티고 있는지 네,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 언급드리면 저는 네, 뭐 그렇게 성공을 하거나 아직 뭐 그렇게 뭐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 상당히 후발주자로 출발을 했고 항상 저 스스로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저같이 후발주자거나 혹은 저와 같이 그렇게 좀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 제가 남긴 동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제가 저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나름대로는 그래도 경쟁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었던 계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것의 밑바탕에는 항상 컴플렉스라는 게 있었어요. 일단 저는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제가 있는 비즈니스 영역에서 제 학벌은 그렇게 변변치 못한 좀 레벨이에요. 뭐 소위 말해서 뭐 이렇게 좋은 학교를 못 나왔습니다. 그냥 지방에 있는 학교를 나왔고요.
사실 뭐 그 지방에 있는 학교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어떻게 운 좋게 취직은 했지만 그렇게 뭐 전공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갖지 못한 상태로 입사를 했고 항상 저는 소위 말하는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네. 사실 저 개인적으로 남을 무시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는 항상 무시를 당할 때마다 상처를 많이 받았고 그 무시를 받는 이유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또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근데 16년 동안 저는 더 이상은 이제 그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인정받는 부분보다는 좀 컴플렉스를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게 좀 근데 많이 나아졌어요. 예전보다는. 근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어떤 그런 컴플렉스가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사실상 최대 무기입니다. 컴플렉스가 없으면 사실 앞으로 나아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컴플렉스가 있어야지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컴플렉스를 없애고 싶어서 나아가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저는 더 이상은 막 이런 컴플렉스를 느끼고 싶지 않은데요. 계속 컴플렉스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예, 부족해서겠죠. 그런데 그것이 저로 하여금 끊임없이 공부를 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저는 16년 동안 한 번도 게으르지 않게 공부에 매달려 왔어요. 소프트웨어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분야죠. 특히 제가 업무를 하고 있는 분야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근데 혹자는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끊임없이 저에게 컴플렉스를 주는 주변 환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컴플렉스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 예전에 그 박명수 씨가 그 연예계 박명수 씨가 저 강연할 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물론 머리도 좋아야 되고 뭐 운도 따라야 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간절함이에요. 그 간절함이 있어야지 성공을 하는 것이고 결코 컴플렉스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컴플렉스가 여러분에게 순간적으로는 상처를 줄지언정 장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그 어떤 추진체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성공하시려면요 체력이 좋아야 됩니다. 무슨 그 체력이 좋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건강해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20대 30대라면 제 말이 잘 안 와 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람은 정해진 수명이 있고 20, 30대를 거치면 40대부터는 체력이 급속도로 저하되는 걸 모두가 느끼게 됩니다. 체력이 저하되면 모든 행동이 둔화되고 사실상 머리의 회전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고 저와 같은 지식 근로자에게는 악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저희가 체력을 잘 관리하면 저희는 그만큼 다른 사람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체력을 잘 관리할 것이냐? 저는 이 부분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능한 많이 걷고요. 틈나는 대로 팔굽혀펴기를 해요. 네, 많이는 못해요. 한 10개에서 20개씩. 그리고 그 체력 피트니스 센터죠. 네, 그 헬스장이라고도 하죠. 그거를 하나 끊어서 하루에 한 30분 정도는 항상 운동을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에 바쁠 때여서 되게
시간이 아깝기도 한데 그렇게 안 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헬스장을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헬스장을 끊고 거기서 꼭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러닝은 꼭 합니다. 저희 체력의 중심 그 근원은 이 심장이죠. 심장. 이 심장이 있고 이 심장이 튼튼해야 돼요. 그래야지 피가 순환이 되고 저희가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유산소 운동이고 저는 그래서 조깅을 항상 그 체력장 안에서 한 10분 정도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은 아니고 한 이틀에 한 번 정도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이런 체력, 어, 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이 저와 같은 지식 근로자라면 여러분은 그 목표를 갖다가 그 일단 핵심적인 어떤 자원을 얻는 데 투입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니까 저희 분야로 좀 말씀드리면 많은 소프트웨어 사람을 하는 사람들이 소프트웨어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유행에 따라서 기술의 트렌드가 금방금방 바뀝니다. 근데 많은 개발자들이 그 금방금방 바뀌는 그 트렌드에 포커싱을 맞추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상대적으로 그 새로 나온 기술이기 때문에 그걸 습득했을 때 그 기술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 어떤 유리한 포지션에 위치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 순간적으로는 그 기술이 상당히 그 어떤 각광을 받기 때문에 자기의 입지를 되게 이렇게 광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이제 후배들한테 얘기할 때는 그보다는 핵심에 집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린다면 영어를 해야 돼요, 일단. 왜냐? 모든 기술은 다 영어로 쓰여지고 영어를 알아야지 기술 습득이 가능합니다. 근데 영어는 쉽지 않죠. 1, 2년 해갖고 늘지도 않습니다. 5년, 10년, 저 16년 영어 공부하고 있는데도 영어 실력이 안 좋아요. 그래도 사전 찾아가면서 원서 정도 읽을 정도는 되는데요. 잘 못 읽어요. 근데 그래도 영어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있는 어떤 분야에 있던 간에 그 진입 장벽이 높은 핵심적인 자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남들과 차별화를 할 수 있고 어떤 그 트렌드, 비즈니스의 트렌드에 휘말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전략입니다. 그리고 기술을 얻을 때도 이거는 좀 전문 분야에서 여러분 케이스하고 맞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논문을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뭐 한글 논문이든 영문 논문이든. 왜냐? 논문이라는 것이 결국 기술의 원천이거든요. 근데 논문이 아니고 무슨 블로그나 저기 무슨 그냥 그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들을 계속 읽다 보면 그 사실 그 어떤 기술이나 지식의 핵심을 바로 얻지 못해요. 예. 그러고 남들과의 경쟁력을 넓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항상 문제의 본질에 좀 힘들어도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서 그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 그 어떤 역량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그걸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부지런함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의 그 영웅이 누군가요? 전쟁 영웅. 그 시저라는 그 로마 시대의 그 황제까지 올라간
그 율리우스 시저죠. 그 사람은 제가 알기로 100번 써 100번 다 이겼습니다. 물론 그 저쪽 게르만족하고 싸움에서 단 한 번인가 패배한 적이 있다라고 나오지만 거의 뭐 모든 전투에 있어서 다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시저의 전투 방식을 보면은 한 가지 그 손자병법에서 얘기하는 그 어떤 병법과 일치하는 아주 눈에 띄는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속도입니다. 시저는 군대를 이렇게 이끌어서 전장터에 가가지고 그 어떤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자기 군을 어떤 보내서 위치를 시키잖아요. 그 속도가 상대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랐어요. 어떻게 더 빨랐을까요? 상대가 이렇게 빨리 올 거라고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생각을 초월해서 더 빠르게 간 거예요. 그 위치에. 그래서 항상 그 허를 찔린 겁니다. 적군으로서는 허가 찔린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시저가 군대를 그렇게 빨리 옮기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그 규율을 강화하고 그 저기 좀 군인 자기 부하들을 많이 좀 압박도 했겠죠. 예. 모든 것은 뭐 다 그런 어떤 노력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니까요. 어쨌든 속도였습니다. 어,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속도하고 비슷하게 부지런함이 있어야 돼요. 왜냐?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더 이상 강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인생은 마라톤인데 이 비즈니스 계열의 이 사회에서 살아남는 것도 마라톤이에요. 1, 2년 아니죠. 길게 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부지런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루에 5분을 세이브하면 한 달이면 5, 35, 150분을 세이브하는 거고요. 1년이면 1500분인가요? 어쨌든 남들과 이 부지런함으로 인해서 하루 5분이 1500분 12달이니까 1500분보다 좀 더 길겠죠. 이렇게 많은 시간 차이를 벌 수가 있는 겁니다. 부지런할 경우에. 근데 제가 부지런하라고 말씀드린 거는 무슨 뭐 그 잠자지 말고 일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되게 스마트 하셔야 돼요. 잠은 필요한 만큼 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 뇌가 말똥말똥하게 깨어있지를 못해요. 항상 저희의 머리를, 저희의 체력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시간을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 쓸데없이 보내는 시간들을 없애야 돼요. 그것이 뭐 친구하고 만나서 그냥 노닥거리는 시간일지언정 혹은 뭐 무슨 시간이 됐지언정 그 쓸데없는 시간을 다 버려야 되고 그런 것을 버림으로써 여러분들이 부지런해지는 겁니다. 이것을 습관화해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5분, 10분을 아낄 수 있고 그 5분, 10분을 여러분들의 역량 개발에 이렇게 쏟을 수 있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쏟을 수 있을 때 그 차이가 조금씩 남들하고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예.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기회 포착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라는 거는요. 뭐 저도 뭐 인생을 놀아날 만큼 살아본 사람은 아니지만 기회라는 것은 저희의 뜻과 무관하게 왔다가 갔다가 그러는 거죠. 근데 참 다행스러운 건 기회는 모두에게 와요. 네, 모두에게 옵니다. 이거는 나는 절대 기회가 안 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기회가 왔고 단지 여러분이 그 기회를 못 본 거예요. 저도 기회가 많이 안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지만 저도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 게 저에게 많은 기회가 왔어요. 물론 그 기회 중에 많은 부분을 놓친 것도 사실입니다. 돌이켜보면. 근데 여러분들은 그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근데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을 어떻게 기르냐?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어떤 현상이 왔을 때,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을 내가
이렇게 잘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감이 생겨요. 왜냐면 그 전에 계속적으로 시뮬레이션을 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회 포착 능력을 기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일 여러분들이 기회를 포착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기회를 포착했는데, 그리고 내가 그 기회를 포착했는데, 그리고 기회가 나한테 왔는데 여러분들이 최선을 안 다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뒤처져요. 왜? 그 다른 사람도 기회가 오고 그 중에 몇 명은 그 기회를 포착하는 사람들이고 포착하고 그 기회를 활용합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으면 너무 좋아할 필요 없어요. 왜? 여러분들은 이제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되는 일이 남은 거기 때문에요. 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노력을 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회가 오면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 기회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가지고 어떤 기회를 가지고 한 단계 그 성장을 하든 혹은 성장을 못 하든 여러분들은 사실상 얻는 게 있어요. 예. 그리고 점점 그걸 반복되면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도 커지고요. 이제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어떤 그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건 좀 여러분들한테 좀 약간 공감을 안 하실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너무 재밌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은 주어진 환경에서 만족하게 살게끔 저희 생물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군대를 이제 남들처럼 다녀왔는데 2년 6개월 다녀왔죠. 군대에서 그렇게 재미없지 않았어요. 근데 돌이켜 그 군대에서의 생활을 군대 밖의 생활과 생각하면 아주 재미가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외부와 차단돼 있고 엄격한 규율 하에 할 수 있는 자유도 없었어요. 그러나 실제 군대 안에서는 그렇게 재미없진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냥 그 안에서 만족을 하고 그 안에서도 재미있는 것과 힘든 것, 재미없는 것들이 있었고 군대 제대를 하고 나서도 그건 똑같아요. 즉 사람의 행복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악한 상황에 있어도 그 안에서도 행복이 있고 그 어떤 불행이 있는 거예요. 자기 만족에 이제 달린 거니까요. 저는 왜 너무 재미있게 사는데 집중하지 말라고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의 그 삶의 패턴을 여러분의 성공의 방향과 맞추세요. 아까 제가 불필요한 시간들은 없애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생활이 재미없어져요, 점점. 예를 들어서 친구랑 술 한잔 할 시간도 없어지고, 어디 놀러 갈 시간도 없어지고,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 그 재미없는 이제 성공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시간들로 여러분 이제 하루하루가 채워지거든요. 근데 거기서 재밌는 것들과 재미없는 것들이 갈립니다, 또. 예. 즉, 여러분의 일상생활의 모든 여러분의 행위는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행위들 중에서 단지 재미있는 것과 재미없는 것들이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끼는 행복 지수는 다시 동일해집니다. 예. 맨날 노는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으세요? 안 그래요. 노는 사람은 재미있게 노는 것과 또 재미없게 노는 것이 갈리기 때문에 행복 지수는 사실 비슷합니다, 또. 그렇지 않은 사람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주변에서 너는 왜 이렇게 재미없게 사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말에 절대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성공을 향한 그 행위만으로도 행복을 느끼며 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기의 어떤 삶과 내 삶을 비교해서 내 삶이 재미없어 보인다. 그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행복을 느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면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아무리 내 생활이 재미없게 보여도 그 사람 생활 내에서도 본인이 만족하는 부분이고 만족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재미있게 사는데
그렇게 뭐 집중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전에 하나는 포기하지 마세요. 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뭐 윈스턴 처칠이 강연 때 이제 그랬다면서요. 어,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를 3번 하고 내려왔다고 했나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요. 누구나 포기를 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포기를 하고 싶고, 저도 포기를 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결국은 포기 안 하는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포기를 안 하면 그냥 이러다가 나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포기를 안 한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냉철하게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 하는 방향이 그 방향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 포기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분에게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나침판으로 부산의 방향을 확인하고 글로 걸어가는 거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제 말을 그냥 가볍게 넘기더라고요. 아마 그분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부산에 가느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부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에서 부산 방향으로 나침판을 확인하고 걸어가면 부산에 도착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 너무나 당연한 거를 그 사람들은 불가능이라는 얘기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방향이 남들이 생각하는 거 말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목표로 나아가는 방향이 효율적이든 효율적이지 않든 간에 틀리지 않았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나아가세요. 그럼 반드시 도착합니다. 그 방향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가면 부산에 도착할 수밖에 없어요. 네. 뭐 중간에 산이 있다고요? 뭐 잠깐 돌면 되죠. 중간에 뭐 도로가 막혔다고요? 잠깐 돌면 되죠. 결국 나는 부산으로 가는 거예요. 도착합니다. 반드시 도착해요. 도착하는 날도 계산할 수 있어요. 30일, 2달, 석 달 안에 도착하겠다. 예, 도착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저는 이거 종교적인 얘기는 아닌데요. 기도를 하십시오. 어떤 기도냐? 내가 만약 성공하면 이 성공을 나누겠다라는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이 목표를 위해서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누구에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분에게 기도를 하시고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나는 성공하면 나의 그 결과를 좋은 일에 쓰겠다. 정의롭게 나의 성공의 결과를 활용하겠다라는 기도를 당당하게 하시고 당당하게 요청하세요. 그러면 하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도와줍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네, 감사합니다.